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어느새 11월의 마지막 방송인데요. 곧 12월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는 꺼내셨나요? 저는 몇 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에 어드벤트 캘린더를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건요, 재림절 달력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이게 12월 1일부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하루에 한 칸씩 뜯어서 그 안에 선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달력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타기시유미 작가님의 오늘부터 크리스마스라는 이 그림책이 바로 이 어드벤트 캘린더를 소재로 한 그림책이었죠. 이 어드벤트 캘린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19세기 독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최근에는 여러 브랜드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칸칸이 채워서 출시되고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보았던 정말 비쌌던 어드벤트 캘린더, 이제껏 그렇게 비싼 거는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가의 보석 브랜드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24개의 칸마다 고급진 액세서리가 들어가니 제 기억에 수천만 원을 호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저는 주로 초콜릿이 들어간 어드벤트 캘린더를 사서 아이와 매일 아침 뜯어보았었는데요. 올해는 직접 다이소에서 재료를 사서 만들어 보았어요. 동네에 친한 지인들과 함께 근처 커피숍에 모여서 매일 한 칸씩 뜯을 때마다 즐거워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각자 준비한 간식들을 종류별로 채워 넣었는데요.
어떤 칸에는 아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소원 쿠폰도 만들어 넣었지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직접 제작하는 또 어드벤트 캘린더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거는 12월 1일부터 뜯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눈에 띄지 않게 잘 숨겨놨는데요. 12월 1일 아침에 짠 하고 꺼내서 보여주었을 때 아이의 표정이 어떨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누군가의 즐거움을 위해 공들이는 시간은 의외로 굉장한 행복을 저에게도 선물하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노래는 박윤희 작사, 문은정 작곡의 아낌없이 꿈을 꾸는 별입니다. 동요 듣고 와서 오늘의 그림책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빛가 어쩐지 조금 슬프게 예쁜 날 너무나 아름다워서 닿을 수 없는 꿈일까봐 가만 하늘을 바라보며 별에게 살짝 말을 걸어 그래 할 수 있어 내 꿈은 지지 않아 아직은 작은 날개 반딧불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나의 꿈을 지켜봐 펼쳐진 밤하늘을 작은 별빛들이 환하게 지켜주듯 아낌없이 꿈을 꾸는 내 모습 행복한 별이 되어 아직은 작은 날개 반딧불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나의 꿈을 지켜봐 펼쳐진 밤하늘을 작은 별빛들이 환하게 지켜주듯 아낌없이 꿈을 꾸는 내 모습 행복한 별이 되어 빛날게 꿈꾸는 작은 별이 될 거야.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10월 길벗 어린이 출판사에서 출간된 조리존 작가님 글, 피트 오즈월드 작가님 그림의
까칠한 포도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김경희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는데요. 이 까칠한 포도는요, 사실 이 조리존 작가님과 피트 오즈월드 작가님의 시리즈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작품이에요. 이 시리즈는 국내에서는 착한 달걀, 그리고 나쁜 씨앗, 멋진 콩, 달걀 탈출 놀이, 똑똑한 쿠키, 마지막으로 나쁜 씨앗 도서관에 가다, 이렇게 지금 한국에 출간되어 있고요. 이번에 까칠한 포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책 시리즈가 연달아서 계속 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역시나 이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글을 쓰신 조리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뉴욕타임스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미국 어린이 서점 협회에서 수여하는 수많은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간 20여 국에서 이 작가님이 쓴 책이 번역되어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나쁜 씨앗, 착한 달걀과 같은 맛있는 친구들 시리즈와 이거 외에도 단짝 친구, 오리와 곰 시리즈, 또 펭귄은 너무해 등이 지금 작품으로 나와 있어요. 이 피트 오즈월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 맛있는 시리즈의 모든 그림을 직접 작업을 하셨고요. 이거 외에도 조리존 작가님과 함께 여러 책을 같이 협업하셨습니다. 유명 만화 영화의 캐릭터 디자이너이자 콘셉트 아티스트 또한 프로덕션 디자이너로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두 작가님 모두 미국 작가님이세요. 번역을 하신 김경희 번역가님은요, 대학에서 도거동문학을 전공하시고 지금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들을 쓰고 번역하고 계시는데요. 요 맛있는 친구들에서 나쁜 씨앗, 착한 달걀 등을 번역을 하셨고요. 이거 외에도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 아주 고전이자 명작이죠. 요 작품도 번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까칠한 포도라는 책은요, 판형은 대략 A4 용지보다 한 1cm 정도 높이는 작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는 한 2cm 정도 살짝 뚱뚱한 그런 책이에요. 표지는 이 맛있는 친구들 시리즈는 전부 다 그런데요. 주인공 아이가 표지 전면에 크게 탁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까칠한 포도 친구가 역시나 표지 중앙에 딱 아주 커다랗게 그려져 있는데요. 제가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캐릭터가 복잡하지 않고요. 뭐 달걀이면 달걀, 포도면 포도, 뭐 씨앗이면 씨앗, 이렇게 아주 명쾌한 그 형태에다가 눈, 코, 입만 딱 그리고 팔다리는 이렇게 막대기처럼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해 놓으셔서 그림이 복잡하지 않고 주인공의 표정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포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 포도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라색 포도 색깔은 아니고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그 샤인머스켓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장난기 많고 짓궂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는 포도가 팔짱을 딱 끼고 표지 전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까칠한 포도의 뒷표지를 같이 이렇게 열어보시면 포도의 표정이 아주 극명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분명히 되게 장난기 많고 뭔가 꾸러기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뒷표지에는 정말 누가 봐도 짜증과 신경질이 잔뜩 나 있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포도한테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까칠한 포도에 나오는 이 주인공 포도는요, 사실 매사에 예민하고 까칠해요. 하지만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친절하고 다정한 아이였죠. 하지만 생일 파티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정성스럽게 초대장을 또박또박 적어서 친구들을 초대를 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친구들이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다정했던 포도는 180도 성격이 바뀌고 맙니다.
그렇게 달콤하고 친절한 포도에서 시고 예민하고 까칠한 포도로 변해버린 주인공. 그런 어느 날 이 주인공이 머피의 법칙 마냥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날이 있었어요. 레몬과의 약속에 나가야 되는데 정말 만지는 것마다 망가지고요.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레몬과의 약속에 늦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 레몬은요. 까칠한 포도만큼이나 톡 쏘는 성격을 가진 친구였거든요. 그러니 늦은 포도에게 불같이 화를 낸 거죠. 포도는 레몬한테 좀 서운하고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자신 역시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화를 내는 레몬에게 살짝 떨어져서 조금 기다려주죠. 레몬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러다가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매사에 짜증을 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에요. 자기 자신한테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럴 때 짜증을 확 내는 게 아니라 신경질을 확 낼 게 아니라 속상한 마음을 차근차근 털어놓는 게 더 쉬울 때도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을 쌓기보단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과 자세를 유지한다면 세상은 보다 달콤해질 수 있다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어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죠. 당장 지금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너그럽게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냥 그럴 땐 잠시 우리 화가 난 레몬을 기다려주는 포도처럼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잠깐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만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덜 짜증나고 까칠하고 예민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뚝 예민해질 때 그런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가라앉혀 보려고 스스로 조금 다독이는 노력을 한다는 거, 그거 자체로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집에서 까칠 대마왕 예민 보스로 통하거든요. 이 짜증이라는 게 말이에요. 자꾸 내다 보면은 내가 짜증을 내는 게 아닌데도 말투에 짜증이 붙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이 책 보면서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은 저만큼 까칠하고 예민 보스는 아닐 테니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 다정한 세상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박학기 작사 작곡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문득 외롭다 느낄 때 하늘을 봐요. 같은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9월 북극곰 출판사에서 출간된 토끼 마술사의 마음을 읽는 마술책입니다. 이 책은요. 마리안나 포코 작가님께서 글과 그림을 맡으셨고요. 이순영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책을 작업하신 마리안나 포코 작가님은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난 그림책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밀라노에서 일러스트를 공부하고 볼로냐에서 어린이 문학을 공부했다고 하세요. 브런치를 먹거나 저렴한 항공권을 검색하는 틈틈이 그림책을 만든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는데요. 재미있네요. 주로 템페라, 파스텔, 디지털 콜라주를 혼합한 기법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시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 방식도 시도해 볼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엉뚱한 이야기, 캠핑, 산, 그리고 후추를 뿌린 안심 스테이크를 좋아한다고 하시네요. 첫 번째 그림책 돌멩이로 케이트 그린어웨이상 후보에 올랐고요. 쓰고 그린 책으로는 꽃게와 잔이, 창 너머 산속에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의 번역을 맡으신 이순영 번역가님은요. 북극곰 대표이자 번역가입니다. 그동안 300여 권의 책을 만들었고 80여 권의 책을 우리말로 옮기셨는데요. 정말 다양한 책들을 옮기셨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유명한 책이라고 하면은 똑똑해지는 야, 또 한밤의 정원사, 삶, 책 먹는 도깨비, 얌얌이, 또 숲의 시간 이런 그림책들을 번역해 주셨네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토끼 마술사의 마음을 읽는 마술책은요. 거의 A4 용지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선택을 한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마술책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마술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는 특히 마술이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한때 그 마술의 비밀을 공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들도 한동안 마술에 싹 빠지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그때쯤에 저희 아이도 문구점만 가면은 그렇게 미니 마술 키트 같은 거를 사서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저에게 어설픈 마술을 선보였던 그런 기억도 떠올라요. 얼마 전에는요, 저희 반에 있는 1학년 여자친구가 카드를 가지고 오더니 선생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서 그 카드에 있는 그 알파벳을 하나 골라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골랐더니 이제 카드를 막 섞으면서 여기에 있어요? 선생님이 고른 글자 여기에 있어요? 이러면서 카드를 몇 장 딱 보여주고는 혼자 한참 생각하더니 선생님이 고른 글자는 뭐 아니에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뿌듯해하던 그 얼굴도 문득 떠오릅니다. 이렇게 마음을 읽는 마술이라는 게 사실 그 마술을 선보이는 거를 몇 번 보셨다면은 사실 마술사들이 한 번쯤은 보여주는 그런 마술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은 어떤 마술의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책은 정말 마술책이거든요.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제일 처음에 이제 토끼가 마술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뭔가를 꺼내는 마술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사라지는 마술도 보여주지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그림책 세상에서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책으로 보는 마술이라고 하는 게 별다른 게 있겠나? 그냥 좀 시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었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마음을 읽는 마술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 그림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그 극장에 관객들이 쫙 앉아있는 장면을 보여줘요. 정말 다양한 관객들이 있는데요. 재미있어요. 어떤 친구는 해골이고요. 어떤 친구는 유령이고요. 또 어떤 친구는 귀여운 숟가락과 포크일 때도 있어요. 또 고양이 모양도 있고요. 연필 모양도 있고요. 꽃 모양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캐릭터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한참 지나갈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는 이 중에 하나의 캐릭터를 내가 골라서 이제 딱 마음속에 간직한 다음에 그 다음 책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골랐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요. 해당 부분에 있는 캐릭터를 고르게 되면은 그 화살표의 네모 안에 어떤 페이지로 가라고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은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한 거를 이 책에 있는 지시사항을 따라서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해당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짜 이 책이 나의 마음을 맞추는지, 내가 고른 캐릭터를 맞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놀랍게도요, 백발백중입니다. 다 맞춰요. 그래서 아마 이런 책은요,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 가지고 가서 친구들한테도 아마 막 자랑하면서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올해의 베스트 도서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반스앤노브 2024 최고의 책, 또 2024 굿 하우스키핑 북 어워드까지 수상한 그런 작품이에요. 마술 좋아하신다고요? 아이들이 마술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토끼 마술사의 마음을 읽는 마술책 꼭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박민지 작사, 김한나 작곡의 엉뚱한 상상상자입니다. 넘쳐날 때 너나 나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이 이어집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책들은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검색하시거나 초록창 블로그에서 요정쌤의 책 이야기를 검색하시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너튜브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블로그 요정쌤의 책 이야기에서 해당 게시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서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9월 아스터로이드 북 출판사에서 출간된 다 숨겨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요. 이면옥 작가님께서 글과 그림을 모두 맡아주셨는데요. 이면옥 작가님은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일 사이에서 자주 부딪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오늘이, 내일이, 어제라는 새 친구에 담아 그렸습니다. 오늘이의 하루처럼 이 책이 누군가의 하루에도 잠깐의 쉴 틈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여러분은 작가님처럼 이렇게 해야 할 일과 또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해 본 적 없으신가요? 사실 저는 진짜 이런 고민을 하루에도 수천 번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또 어쩔 때는 마냥 유튜브나 뭐 쇼츠 이런 거 보고 싶은데 해야 되는 일들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윙윙윙윙 날아다닐 때 있잖아요. 아마 우리 어린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럴 거예요. 왜냐면 해야 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쵸? 공부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하지만 놀고 싶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판형은요. 길이는 A4 용지보다 1cm 정도 길고요. 그 다음에 가로는 한 1.5cm 정도 더 작아요. 그래서 약간 세로로 길쭉한 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은요. 아마도 색연필과 물감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사용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책에 제목이 적혀져 있는 방식이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목이 다 숨겨버릴 거야가 아니라 숨겨버릴 거야인 줄 알았어요. 다자가 안 보였어요. 왜냐면요. 이 책의 표지에는 그 학교의 구조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벽면과 바닥과 이런 것들이 위에 천장을 드러내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2차원 평면이 아니라 3차원 입체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입체로 표현된 벽면과 벽면 사이에 글씨를 되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그 제목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어떤 아이가 보이는데요. 굉장히 시무룩한 표정일 때도 있고요. 신난 표정일 때도 있고요. 또 책을 휙 던져버리는 그런 장면도 그려져 있고요. 또 뭔가 몰래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이고 얘는 도대체 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기웃기웃하고 있는 걸까요? 이 책은요. 아까 작가님의 이야기에서도 나왔듯이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그리고 어제라는 새 친구가 등장해요. 그 중에 오늘이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이는 정작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좋아하는 일은 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도 할 일이 가득 든 가방을 들고 힘겹게 집을 나선 오늘이. 그런데 아차차 가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방 안에 물건들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죠. 오늘이는 영문도 모르고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이 가벼워지니까 하늘을 날아오를 듯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둥실둥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뒤따라온 내일이가 오늘이 가방에서 떨어진 물건들을 가득 주워서 가방이 터질 듯이 다시 담아줍니다. 심지어 가방에 고장난 지퍼까지 고쳐서 말이죠. 오늘이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방 속에 가득 든 할 일들을 모두 다 숨겨버리기로 하죠. 그리고 이제부턴 하고 싶은 일만, 재미있는 일만 하기로 합니다. 오늘이는 너무너무 즐거웠지만 내일이는 난리가 났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걱정되고 초조해졌거든요. 오늘이 역시도요, 뭔가 즐겁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오늘이와 내일이의 이 팽팽한 갈등을 과연 누가 해결해 줄까요? 여러분의 오늘이 가방은 무거운가요? 가벼운가요?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즘 어린이들의 오늘이 가방은 정말 무거운 것 같아요. 수많은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죠. 뭐 숙제가 요즘 하나인가요? 학교 숙제 해야죠. 학원 숙제 해야죠. 학원도 한 개만 다니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안 다니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막 2개, 3개씩 다녀서 수학 숙제, 뭐 국어 숙제, 영어 숙제 가득 해야 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더더욱이나 당장 놀고 싶은 시간은 가지지도 못한 채 해야 할 일들에 치여서 하루하루 허덕허덕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으면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냥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쳐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면 그 일들을 정작 하지도 않았는데 목록을 만들다가 지쳐버리더라고요. 내일을 위해 해야 하는 일과 오늘 나의 즐거움을 위해 하고 싶은 일. 이 2가지의 적당한 중간 지점을 찾아서 하루를 잘 분배해서 살아가는 것. 사실 이거는요, 쉬운 일은 아니고 또한 어쩌면 오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건강한 저울질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꽉 잡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해야 할 일만 하다가 나의 즐거움을 모두 놓쳐버리셨나요? 아니면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일의 할 일을 모두 다 던져버린 다음에 걱정을 한가득 안고 계신가요? 둘 중에 한 가지만 할 수는 없어요. 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의 중간을 잘 찾아가기를 바라며 이어지는 노래 도이주 작사 이호석 작곡의 4시간 어디 갔어 같이 들어볼게요. 오늘도 바빠 너무너무 바빠 재밌는 게임도 아직 안 끝났는데 내게 시간이 너무 없어 티리카푸 스카푸 오늘도 바빠 너무너무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10월 상상의 힘 출판사에서 출간된 찰리 맥커시 작가님의 언제나 기억해 라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 작품의 제목이 좀 길어요. 언제나 기억해,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그리고 폭풍우까지인데요. 언제나 기억해만 검색을 해도 인터넷 서점에서는 뜨더라고요. 이 책은 이진경 번역가님이 번역을 맡아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전체 다 말씀드렸는데 그 순간 그 책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찰리 맥커시 작가님은요. 이 책 전에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작품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으셨었거든요. 작가님은 스펙테이터 잡지의 만화가이자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의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만화를 연재하신 적도 있고요. 또 통합이라는 넬슨 만델라에 관한 석판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업 작가로 런던과 뉴욕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시기도 해요. 2018년 11월 런던에서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을 처음으로 전시하기도 하셨어요. 번역을 맡으신 이진경 번역가님은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셨고 지금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하십니다. 이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전작을 번역도 하셨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물고기에게 물에 관해 묻는 일, 아주 특별하게 평범한 가족에 대하여 등 다양한 영미권 소설과 그림책을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찰리 맥커시 작가님의 첫 번째 작품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은요. 2019년 영국에서 출간된 이후에 이때가 이제 팬데믹이었잖아요.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삶의 희망을 건네는 특별한 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세상에 무려 1,0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해리포터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양장본으로 기록되기까지 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에서도 사랑하시는 독자님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계세요. 많은 그 독자분들께서 이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도 많이 하시고요. 초등학생이나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독서 관련 수업도 진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책이 조금 두껍지만요. 페이지마다 일러스트와 그 다음에 문장이 그렇게 길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문장들이 들어있고요. 또 전체적인 메시지가 이 삶에 대해서 내 삶의 소중한 것, 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연령 불문하고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 책이 출간되고 나서 지금 6년 만에 두 번째 책이 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또 이게 거의 전 세계 동시 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에서도 이 책이 출간이 될 때 난리가 났었어요. 당연히 예약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초판본 사신 분들은 그 그림 엽서 같은 것도 들어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포스터 이런 것들도요. 그림이 아름다워서 그런 것까지 같이 구매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소년과 두더지, 여우와 말 첫 번째 작품에서 만났던 이 친구들이 여전히 길 위에서 집을 향해 가는 동안 폭풍우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판형은 지난번 책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 책이 큰 책이 아니에요. 좀 작은 판형을 가지고 있는데 A4 용지랑 비교를 하자면 세로는 한 15cm 정도 작고요. 그 다음에 가로는 약 한 3cm, 2.5cm 정도 작은 그런 판형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소설책 보다 살짝 뚱뚱한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가님의 그림이 진짜 아름다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수채화, 그 다음에 펜화, 그 다음에 붓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가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선이 막 흩날리듯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몽환적이면서도 아름다워서 이 글에 있는 문장들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요, 소년이 두더지를 한쪽 팔에 안고요, 말과 이마를 맞대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그 모습을 여우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 표지에 그려져 있어요. 사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삶에 대한 소중한 것들을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번 책에서는 이 폭풍우라는 시련을 마주했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문장이 정말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있지만 그 질문들을 들었을 때 독자들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또 대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생각해보고 또 나의 대답을 곱씹어 보면서 생각에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게끔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는 그런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또 좋았던 거는요, 이 책이 글씨가 좀 커요.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으면 보기가 살짝 불편한데 글씨도 큼직큼직하게 적혀 있어서 이것도 참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가님은요, 이 모든 것에 삶을 살아가는 과정, 또 내가 시련을 마주치는 폭풍우라는 그런 시련을 마주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홀로 겪어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 너와 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삶이라는 게 혼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처럼 서로가 서로의 곁을 언제나 지켜주고 그러면서 시련과 고비를 넘기는 것이라고요. 이런 작가의 시선이 아마도 이렇게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바로 너, 당신, 내 곁에 있는 이웃,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어지는 노래는 김인주 작사 작곡의 더하기 마음입니다. 같이 하는 마음 더하기 함께 하는 마음 더하기 서로 마주 잡은 두 손에 함께 건넨 우리들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들 많이 있지만 같이 하면 함께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야! 같이 하는 마음 더하기 함께 하는 마음 더하기 서로 돕고 함께 쑥쑥 커요 함께 행복한 우리들 같이 하는 마음 더하기 함께 하는 마음 더하기 서로 마주 잡은 두 손에 함께 건넨 우리들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들 많이 있지만 같이 하면 함께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야! 같이 하는 마음 더하기 함께 하는 마음 더하기 서로 돕고 함께 쑥쑥 커요 함께 행복한 우리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 책방.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지난 8월 풀빛 출판사에서 출간된 장재현 작가님의 소희의 뜀틀입니다. 장재현 작가님은요, 이 그림책이 첫 그림책인데요. 이렇게 소개를 하셨네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많은 아이였어요. 배우고 익히는 속도가 느리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시작은 거대한 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도 안 되면 모레도 하자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오매부일만 그림책 워크숍에서 글과 그림을 공부했습니다. 조용한 밤에 그림 그리는 것과 만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림책을 만들 때 가장 신이 납니다. 소희의 뜀틀은 쓰고 그린 첫 번째 그림책입니다. 라고요. 이 작가님께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도 안 되면 모레 하자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이 마음이 소희의 뜀틀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희의 뜀틀은요, 판형은요, A4 용지보다는 한 5cm, 5cm 아니겠구나. 한 10cm 가량 정도 작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는 한 10cm 가량 뚱뚱한 그런 가로로 약간 길쭉한 그림책이에요. 표지에는 머리 색깔이 파랗고요. 레고 머리처럼 이렇게 아주 똑단발을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려져 있는데요. 표정이 뭔가 결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조금 속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면에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을, 이 여자아이를 뒤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흘낏 쳐다보고 있죠. 과연 이 여자아이는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표지를 넘기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뜀틀 잘 하셨나요? 저는 정말 뜀틀 못했거든요. 자, 체육 시간에 뜀틀을 넘어야 하는 그 상황이 그림책의 시작인데요. 회장의 시범은 선수 마냥 날래고 멋집니다. 하지만 이 그림책의 주인공 나는요, 뜀틀 같은 건 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전조차 하지 않았죠. 마지막 순서는 소희였고요. 소희는 그림책 표지에 그려져 있던 바로 그 여자아이예요. 소희는 결국 발을 구르지 못해서 뜀틀에 콩 부딪히고 맙니다. 그림책의 화자인 나는 피하는 일을 소희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뜀틀을 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요. 이 아이가 소희한테 너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묻자 소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으니까. 와, 너무 멋있는 말 아닌가요? 과연 이 소희의 노력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이 그림책의 화자인 아이는 도전을 하게 될까요? 저는 그림책의 결말이 더더욱 마음에 들었던 책이에요. 내가 좀 잘하지 못해도 혹은 예견된 실패를 바라보면서도 그래도 끝끝내 도전해보는 용기. 저에게는 사실 이게 바로 이 라디오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소희에게 공감을 하면서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이 있고요. 내일 못하면 모레 다시 도전하면 되죠. 자, 우리 11월의 마지막 그림책 소희의 뜀틀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니까 정신없이 바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12월 달력에는 어떤 일들이 가득할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12월에 우리 또 신나게 만나요. 안녕. 이어지는 노래는 김정여 작사 작곡의 넘어져도 괜찮아입니다.